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왜 정연파 교류가 되는가? 정연파 교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굉장히 쉽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도면에 있습니다. 이 도면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되는데요. 속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속도. 이거는 이제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는 거 오메가로 표현을 했는데, 속도도 오메가로 표현이 됩니다. R 오메가라고 그래요. 속도 V는 식으로 표현하면 반지름에다가 각속도 오메가를 곱해준 것을 메타 퍼 세크라고 합니다. 이게 속도가 되는데요. 이건 이제 물리학에서 원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제 잠시 보류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앞에서 공학기초 시간에 배웠던 직각삼각형이 나옵니다. 직각삼각형. 크기와 또 방향이 있는 벡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먼저 원운동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도 나오고요. 자, 이러한 물체가 원운동을 합니다.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반지름이 R인 물체가 원운동을 하면, 원운동을 하는 것은 항상 원운동을 할 때 여기까지 오면 여기에서 원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이 반지름의 직각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 속도가 이렇게 작용하죠. 항상 직각 방향. 여기서도 요거하고 요거는 직각이죠. 만약에 여기에 물체가 있고 얘가 원운동했다라고 한다면 이거하고 직각 방향으로 뭐가 작용하죠? 속도,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이 있다고 그랬죠. 시점, 종점, 크기, 방향, 화살표로 다 표현합니다. 벡터죠. 그런데 이 벡터는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가 있죠. 지금 이러한 위치에 와 있다면 벡터는 합의 벡터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벡터와 이러한 벡터의 합이 여기에 있는 이 벡터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직각삼각형 나오죠? 여기서 직각삼각형 나오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세타일 때 여기가 A라고 하면 세타면 요 밑에는 뭐가 되죠? A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요. 요 높이는 어떻게 되죠? 세타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의 높이는 사인 세타죠? A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요거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공부할 때 공학기초 시간에 배웠던 얘기죠. 삼각함수 기억하시면 되죠. 얘가 코사인 세타. 얘가 뭐예요? 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니까 A분의 A 사인 세타 하면 사인 세타가 되겠죠. A분의 A 코사인 세타 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당연히 뭐예요? A분의 A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러면 약분해보세요. 코사인 세타죠. 그 당연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변은 A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밑변이 되는 거고, 이 높이는 이 빗변 여기 A에다가 뭘 곱해줘요? 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이 높이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의 가장 기본적인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이와 같은 도체가 어떻게 했다? 원운동을 했다. 원운동을 했을 때 도체가 이루는 각도가 있어요. 도체가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원운동할 때 각을 이렇게 보세요. 세타라고 한다면 이 뭐하고 세타야? 자속하고 다음에 이 운동하는 각도를 얘기하는 거죠. 만나는 각도가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는 세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된다면 요거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은 높이 성분, 그 다음에 마주보고 있지 않은 요 밑변은 요거하고 똑같겠죠. 나란하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높이 성분, 요거는 밑변 성분이 되겠죠. 세타가 마주보고 있는 게 요거니까. 그러니까 높이 성분은 뭐야? 사인 세타다. 그러니 요 성분이 사인 세타 성분이고 요 성분이 코사인 세타 성분이다 라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속하고, 요게 자속이라고 그랬죠. 점선이 자속인데, 자속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성분이 기전력을 만든다. 자속하고 이렇게 나란한 성분, 이건 자속이 이 방향이고 요 방향이잖아요. 속도가 요 방향이면 나란하잖아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면 기전력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체가 이 부분에 위치했을 때는 전부 다 직각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나란하게 되니까 기전력을 안 만드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을 때가 기전력이 안 나왔죠? 지금처럼 영상에 보셨을 때도 여기 있을 때 기전력이 제일 많이 나왔고 기전력이 여기 있을 때, 이 도체가 여기 있을 때는 기전력이 안 나왔죠. 요때죠, 요때. 왜? 자속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기전력이 제로가 되거든요. 여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 나와요. 직각이니까. 나란한 방향이니까. 직각이 없으니까. 그럼 요게 이렇게 옮기면서 이렇게 옮겨가면서 직각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직각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전력이 점점 커지는데 그게 마치 뭐야?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V라면 V 사인 세타가 된다. 우리가 이제 정연파 교류를 얘기할 때 왜 정연파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보면 기전력의 식을 표현할 때 E는 자속 밀도하고 도체 길이하고 속도의 곱에 비례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속도가 뭐야? 지금 여기서는 기전력을 만드는 속도가 사인 세타다. 이게 V 사인 세타가 되니까 BLV 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곱해져 버리면 왜 V 사인 세타가 되는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사인 세타가 곱해져 버리면 얘는 뭐예요? 당연히 뭐가 된다? 정연파가 된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러한 파형이 있어요. 이러한 파형이죠. 이런 파형에다가 곱하기 뭘 해줘요? 사인의 세타를 해주면 이 파형은 뭐가 된다? 는 해보면 그 파형은 사인의 세타 모양으로 바뀝니다. 얘가 이거라면 여기가 1이라면 여기도 1이 되는 거예요. 얘가 세타죠. 세타죠.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파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점선의 파형이 아니라 사인의 파형으로 바뀌어버리는 게 사인 세타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된다? 정연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인 세타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정연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정연파 교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인 세타, BLV 사인 세타 했을 때 결국은 여기가 피크치가 되겠죠. 최대. 여기가 최대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피크죠. 그러니까 요 BLV라고 하는 요 값까지를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그래요? 최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대 값이다. 자, 이해하셨어야 돼요. 정리가 됩니까? 자, 그러면 요게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우리는 뭐 최대값이다, BLV다, 그럼 EM이다, 그러면 EM의 사인의 세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값에 사인의 세타를 곱한 것이다. 사인의 세타를 곱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정연파 교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정연파 교류가 왜 만들어지는가. 그런데 세타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세타. 우리 이제 또 세타를 생각해야 돼요. 세타는 우리가 단위를 얘기할 때 세타는 어떻게 표현하죠? 세타는 이거 단위는 뭐예요? 라디안이 되기도 하고 디그리가 되기도 하죠. 각도니까. 전기에서는 뭐로 얘기하죠? 각도를 라디안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기에서는 뭐로 얘기한다고요? 라디안으로. 디그리로 얘기하면 그거는 이제 그 도수법이 되는 거고요. 라디안으로 얘기하면 호도법이 됩니다. 이게 원의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각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각도예요. 근데 이 각도는 뭐죠? 우리는 뭡니까? 반지름에 대한 원호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죠. 반지름에 대한. 그런데 각도를 표현할 때 우리는 각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합니다. 이게 오메가죠.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하는데 W 아닙니다. 오메가입니다. 그리스 문자 오메가. 오메가인데 뜻은 뭐냐? 뜻은 각속도를 표현할 때 이거를 오메가로 얘기하는데 뜻은 뭐냐? 라디안인데 라디안은 라디안이에요. 라디안인데 이게 1초에 이동하는 라디안입니다. R분의 L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순하게 시간하고 관계없는 원호의 길이가 되지만 얘는 뭐죠? 뭐 같아요? 1초에 이동한 원호의 길이가 돼요. 1초에 이동한 원호의 길이. 그러니까 단지 이제 라디안하고 라디안 퍼세크에 대한 차이는 라디안은 그냥 각도라면
라디안 퍼 세컨은 1초에 이동한 각도가 되는 겁니다. 자, 정리가 되겠습니까? 라디안 퍼 세컨은 1초에 이동한 각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얘가 원이 한 바퀴다, 360도다라고 하면, 원이 한 바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1초에 한 바퀴 돌았다라고 하면 2파이, 이게 R이 되죠? 근데 얘는 그냥 라디안이에요. 2파이 라디안.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R분의 2파이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이제 2파이 R이 되는 거예요. 이건데, 만약에 1초에 60바퀴 돌았어요. 그러면 곱하기 60번 해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초당 몇 바퀴를 돌았느냐, 초당 몇 바퀴를 돌았냐, 이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초당 몇 번 회전했느냐. 1초에 한 번 돌았다 그러면 원을 한 바퀴 돌았을 때는 2파이에요. 그냥 라디안 퍼 세컨. 1초에 n바퀴 돌았다, n바퀴 돌았다. 초당 회전수라고 그랬죠. RPS는 초당 회전수에 1초에 회전한 수만큼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라디안 퍼 세컨가 돼요. 2파이 n. 그러니까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해요. 이게 우리는 뭐라고 해요? 각속도라고 그래요. 각속도. 근데 얘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각속도가 주파수하고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교류 발전기에 대한 개념을 먼저 좀 다시 잡아야 돼요. 자, 이 개념. 얘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여기서부터 해서 원을 한 바퀴를 회전했어요. 원운동을. 이렇게 원운동을 한 바퀴를 하면 얘가 하나가 생기죠. 하나가 생깁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한 번 바뀌는 것을 1사이클, 주기라고 하죠. 1주기. 1주기죠. 얘는 몇 도입니까? 0도, 180도, 360도죠. 그게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발전기는 얘가 1초에 한 바퀴만 돕니까? 1초에 몇 바퀴를 돕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교류 회로는 몇 헤르츠라고 얘기하죠? 교류 전압. 여러분들 집에 들어오는 거 60헤르츠 하잖아요. 60헤르츠. 60헤르츠. 1초에 몇 바퀴 도는 거죠? 1초에 60바퀴 도는 거예요. 60바퀴. 1초에 60바퀴. 이게 60번 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얘가 이렇게 되는 게 또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이게 몇 개 나오겠어요? 계속 나오는 게 1초에 몇 번 나와요? 1초에 60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주파수예요. 주파수.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프리퀸시라고 하잖아요. 프리퀸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이클이 몇 번 바뀌느냐. 초당 사이클 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당인데 주기예요. 주기. 사이클. 초당 사이클 수. 그게 1초에 60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60사이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헬츠예요. 헬츠. 사이클 퍼 세컨은 헬츠라는 거죠. 헬츠. 얘가 뭐예요? 주파수예요. 주파수. 사이클 퍼 세컨. 초당 몇 주기가 바뀌느냐. 그러니까 얘가 60번 바퀴 돌면 얘가 요런 모양이, 정연파 모양이 몇 개가 나온다? 60개 나온다. 1초에 라고 얘기했어요. 단서 조건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회전수를 n번 회전시키면 주파수도 F 주파수만큼 나온다는 얘기죠. N 헤르츠만큼 나온다는 거죠. F가 N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얘가 주파수라고 한다면 1초에 n번 회전시키면 주파수도 n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2파이 F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메가 하면은 2파이 F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자, 여기서 파이는 뭐냐? 원에서 나왔으니까 3.14에 3.14. 원주율이에요. 원주율이에요. 자, 원주율이 뭐냐라고 하면 원의 지름에 대한 둘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의 지름과 둘레의 비율이 몇 배가 되느냐? 그게 3.1415926554배가 된다. 그게 파이배예요. 파이배. 지름과 둘레에 대한 길이 비. 원은 항상 일정하죠. 지름이 작아지면 둘레도 작아질 거고 지름이 커지면 둘레도 커질 건데 그게 파이배만큼 차이가 난다. 3.141415926554배만큼 차이가 나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는 3.1415926554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몇 배? 파이배. 그래서 2파이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새겨들어요. 세타는 라디안입니다. 오메가는 뭐죠? 라디안 퍼세크입니다. 세타는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라디안이고요. 오메가는 라디안 퍼세크입니다. 이게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당연히 같지가 않죠. 같아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초당하고 이게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가 달라져요. 초당 각하고 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아지려면 세크를 없애줘야 되겠죠. 세크를 곱해서 이 세크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야 같아집니다. 따라서 세타 라디안은 오메가 t가 되는 겁니다. 각 속도에다가 각 주파수에다가 뭘 곱해준 것이다? 시간을 곱해준 것이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이 사인 세타가 오메가 t하고 같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BLV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값으로 돼요? 시간에 관련된 값으로 표현이 된다. 오메가 t다. t가 시간이다.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값을 우리는 무슨 값이라고 그러냐? 인스턴트, 순시예요. 순시. 인스턴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순시 값입니다. 순시. 시간에 따라서 그 값이 바뀌는 것이다. 이 식은 t 시간에 의해서 그 값이 변화하므로 순시 값이다. 순시 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뀌어요. 그래서 BLV sin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EM이라고 그랬죠. 최대값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EM의 sin 오메가 t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러한 값을 무슨 값이라고 부른다? 순시 값이라고 부른다. 자,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잘 기억하세요. 순시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순시 값이다. 그러니까 BLV를 최대값 VM이라고 넣는다면 이것은 뭐야? VM sin 오메가 sin 세타고 sin 오메가 t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VM은 최대값이 되고 여기서 small v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무슨 값이 된다? 순시값이 된다. 순시값과 최대값에 대한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VM sin 오메가 t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이게 VM sin 오메가 t죠. V 이퀄 VM sin 오메가 t라고 했다면 이 값이 여기서 이렇게 된 값이에요. 이게 최대값이 되겠죠. 그게 VM이고 이 파형이 사인의 오메가 t로 변한다. 물론 이 밑에 값도 뭐예요? 마이너스 VM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파형이다. 그래서 이 파형을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순시값에 대한 식이죠. 자, 순시값 이해했습니까? 순시값 이해했어요? 자, 이해가 됐죠? 이해 안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시작점이 0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시작점이 항상 0에서 시작하라는 법은 없어요. 0에서 시작하라는 법은 없어요.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요. 얘가 이쪽으로 늦게 시작할 수도 있죠. 이해하시죠? 먼저 시작할 수도 있고 늦게 시작할 수도 있다. 그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한번 봅시다. 얘가 지금처럼 먼저 시작했어요. 얼마나 먼저 시작했느냐? 세타만큼 먼저 시작했어요. 그렇게 식으로 표현할 때 0에서 시작한 거는 이렇게 표현한다면 먼저 시작한 거는 t, 오메가 t에다가 이 각도잖아요. 각도. 세타만큼 더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이 세타를 뭐라고 부르느냐? 이 세타를 초기 위상이라고 불러요. 먼저 시작하는 각도가 얼마냐? 얘를 부를 때 그 값을 초기 위상이라고 부른다. 세타는. 그러면 지금 이 파형과 이 파형에는 페이스입니다. 페이스. 이니셜 페이스인데 이 페이스
상이라고 하는 것은 face예요. 한자로 얘기하면 뭐 이런 상으로 쓰지만 face입니다. 근데 이 face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차이가 있어요. 즉 이 V1하고 이 V2는 그 위상에 대한 상에 대한 차이가 있죠. 그 상차가 위상차라 그럽니다. 위상차가 얼마 차이가 나죠? 세타만큼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위상이고 또는 두 파형을 비교할 때는 두 파형에 대한 위상차는 세타만큼 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 이 세타를 뭐라고 한다? 초기 위상이라고 한다. 초기 위상이라고 한다. 이것이 이제 우리는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식은 기본 스탠다드한 폼이 어떤 폼이다? 스탠다드한 폼이 지금 이렇게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하는 것이 얘가 가장 스탠다드한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전압이 220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도 뭐 이런 식으로 안 하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요? 220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얘기예요. 그러나 원칙적인 것은 표현 방법이 어떻게 표현한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무슨 값입니까? 이 값은 무슨 값입니까?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방금 얘기했으니까. 여기도 적혀 있잖아. 무슨 값입니까? 순식값이다. 순식값이다. 이 이야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순식값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는 어떤 예제가 있느냐?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이 예제를 한번 보죠. 최대값이 10이고 주파수가 10Hz이고 t = 0인 순간에 순식값이 5A인 교류는 어떤 식이냐? 이걸 물어봐요.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떤 식이 될까요? t = 0인 순간에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대값은 10 맞죠? 다 10이잖아요. 최대값은. 근데 순식값이 t = 0인 순간에 순식값이 얼마요? 5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주파수가 10Hz다. 그러면 오메가는 얼마죠? 2파이 10이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얼마요? 10파이가 되는 거죠. 20파이가 되는 거죠. 20파이가 아니라 20파이가 된 거죠. 2파이를 곱했으니까 20파이가 되는 거죠. 오메가는 다 2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t = 0인 순간에 5가 되는 파형을 찾아라 라고 하면 여기다 t를 0을 집어넣어 보세요. 0. 그럼 코사인 0도가 되죠. 20파이 곱하기 0 하면 코사인 0도가 되죠. 코사인 0도는 얼마죠? 몰라요? 그러면 계산기 누르세요. 코사인 0도는 1인데 모르면 20 사인 코사인 2파이 곱하기 0이에요. 2파이 파이를 누를 때 어떻게 눌렀어요? 파이를 누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파이를 누르면 되죠. 이 파이를 누르면 되는데 이 파이는 어떻게 하면 돼요? Shift를 누르고 눌러야 되겠죠. 그냥 누르면 요 밑에 10 곱하기 X가 나오니까 노란 글자는 계산기 기본 할 때 노란색 버튼 누르고 눌러야 노란 글자가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노란색이니까 Shift 버튼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2파이 이렇게 나올까요? 시간 얼마요? 0 이거거든요. 지금 이거잖아. 여기 t를 0으로 대입한 거니까. 곱하기 0 하면 얼마? 이게 20 나오는 거야. 20. 왜? 코사인 0도는 1이니까. 얘는 20이에요. 20. 20이 아니라 10이군요. 10 이렇게 했으면 제가 숫자를 잘 못 보네요. 10이요. 10. 이해하시겠죠? 여기 지금 20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10이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사인이거든요. 사인은 그러면 얘는 뭐가 될까요? 0이에요. 사인 0도는 0이거든요. 여기가 계산기 눌러보세요. 코사인이 아니라 여기가 사인이면 어떻게 될까? 사인이면 10 사인 이렇게 하면 이거는 0이거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3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었어요. 그럼 여기다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니까 뭐 마이너스 표현 안 되니까 더하기 3분의 파이를 해주면 돼요. 파이 나누기 3 하면 되죠. 나누기 파이 밑으로 3. 자, 이거는 라디안이죠. 중요한 거예요. 파이가 라디안이잖아요. 그럼 이건 디그리죠. 안 맞아요. 이대로 누르면 답이 안 나와요. 왜? 여기가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뭐가 돼 있기 때문에? 디그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라디안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셋업을 바꿔야 돼요. 쉬프트 셋업. 그리고 라디안이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을 누르면 여기가 R로 바뀌면서 라디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값은 이런 값, 디그리일 땐 이 값이지만 라디안의 값일 땐 이 값이 되는 거죠. 얘는 얼마예요? 사인일 때는 5루트 3이 나와요. 8.66이에요. 5루트 3. 요거는 8.6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 얘는 그럼 5가 나와야겠죠. 5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5가. 왜? 코사인이니까. 여기다가 10 코사인이 되겠죠. 그럼 얘가 5가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해 보면 돼요. 눌러보세요. 5가 나왔죠. 얘가 5가. 그러니까 그게 5인 교류의 시근하면 2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만 조금 해보면 4번, 3번은 절대 답이 아니다라는 건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번, 2번 중에 찾는 건데 사인인지 코사인인지에 대한 그 개념만 알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러니까 2분의 1이다. 최대값에다가 2분 이거잖아요. 결국 뭐예요? 최대값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5가 되니까 결국 얘가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를 찾으려면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건 이제 이거죠.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면 사인은 몇 도가 돼야 돼요?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된다면 간단해요. 아크사인 하면 돼요. 아크사인 해서 아크사인 2분의 1을 하면 돼요. 그럼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죠. 그 각도는 몇 도예요? 6분의 파이란 말이에요. 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거는. 코사인의 값이 2분의 1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죠? 그럼 아코사인 하면 되겠죠. 아크코사인 분수 1, 2 하면 되잖아요. 아크코사인의 2분의 1이 나오는 각도를 찾으면 얼마가 될까요? 그건 3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코사인일 땐 3분의 파이, 사인일 땐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달라지죠. 만약에 사인으로 여기 얘가 5가 나오려면 여기는 6분의 파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낼 수 있죠. 결국은 공부를 조금 하다 보면 여기가 사인 오메가 t니까 VM 사인 오메가 t니까 사인이 아크사인이 2분의 1이 나와야 5가 되는 거구나. 그럼 아크사인의 각도가 몇 도인가 이것만 찾으면 되겠죠. 또는 아크 코사인으로 표현한다. 코사인으로 표현한다면 코사인의 각도가 몇 도만 되느냐 이것만 찾으면 문제는 쉽게 풀겠죠. 자, 그게 이해가 안 된다면 지금처럼 하나하나 t에다 0을 집어넣으세요. 그럼 이것들 다 0되고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쉬워요. 이거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게 다 관련도 문제고 출제됐던 것들이에요. 자, 여기는 그림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서 요만큼 표현되어 있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값이 얼마가 되어 있느냐? 최대값이죠. 50이 되어 있고요. 여기 각도가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가 6분의 4 파이예요. 그랬을 때 이 그림을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가나다라 중에 어느 걸까요? 이걸 묻는 거죠. 최대값이 50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최대값이 70.7이고 최대값이 70.7이니까 답은 두 개는 아니죠. 최대값이 50인 거, 최대값이 50인 거. 이거 찾으면 돼요. 근데 각도는 몇 파예요? 6분의 5파예요. 6분의 5파예요. 사인인가요? 코사인인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인으로 표현해야 돼요? 코사인으로 표현해야 돼요?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실제 여기서 시작한 거지만 얘는 실제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만큼 해서 여기서 시작한 거죠.
세타가 요만큼 있는 거죠. 그게 초기 위상이잖아요. 그게 초기 위상이잖아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초기 위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파이죠. 거기까지가 2파이죠. 2파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가 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이 18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180도죠. 그러니까 2파이죠. 2파이잖아.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잘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야?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제로, 2분의 파이, 2분의 2파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자, 그건 이해하셨죠? 다시 제로, 절반이니까 2분의 파이, 파이, 그러니까 2분의 2파이가 된 거죠? 2분의 3파이.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세타를 초기 위상위로 한다면 제로, 여기서는 얼마요? 2분의 3파이예요. 2분의 3파이고 지금 이 그림에 표현된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분의 4파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세타를 구하려면 전체 2분의 3파이에서 뭘 빼주면 돼요? 6분의 4파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게 세타 값이에요. 세타 값만 구하면 돼요. 자, 계산기 보세요. 여러분들 계산기는 그냥 다 돼요. 이렇게 해서 3파이 2 빼기 좋잖아요. 다음 또 뭐예요? 파이는 뭐 누르면 된다? 쉬프트 누르고 그 다음 파이자, 즉 10의 뭐 x승이라고 되어 있는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계속 얘기하죠. 이거 이 버튼이에요. 지금 맨 밑에 보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 6분의 4파이라고 그랬죠? 4파이 6. 자, 라디안으로 놓고 구했죠? 어쨌든 는 누르면 6분의 5파이예요. 아, 사인으로 얘기할 때 얘가 6분의 5파이구나. 사인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코사인으로 얘기하는 것은 답이 아니겠죠. 2번이 우리가 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각도만 찾는 거예요. 각도만. 그 각도 찾는 것도 누가 다 해줘요? 계산기가. 뭘로? 만약에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예요. 자, 셋업에서 매스 IO를 해가지고 라인 IO로 답이 돼 있다면, 2번으로 답이 돼 있다면 없어졌네요. 답이 안 나와요. 자, 이때는 이렇게 되겠죠. 3파이. 라인 IO로, 답이 매스 IO로 안 한 거예요. 4파이라 그랬나요? 6분의 4파이라 그랬나요? 그렇죠. 6분의 4. 그럼 요거 계산해 보세요. 이거는 숫자로 나와요. 이렇게 되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못 찾아요. 근데 찾는 방법이 뭐예요? SD 한번 눌러주면 돼요. SD.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어요? 분수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 SD키. 그거를 계속 눌렀다 놨다 하면 이렇게는 답이 안 나와요. 그죠? 각도가 2.617 이건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각도가 6분의 5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만들어낼 때 안 나옵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셋업 매스IO에서 1번이냐 2번이냐 선택할 때 1번을 선택하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쉽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1번을 선택해 놓으세요. 그래야 6분의 5파이 분수 계산이 분수로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는 그래프를 보고 이러한 파형을 보고 순식값을 표현할 수 있고요. 텍스트를 보고 순식값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기는 220V라고 얘기하고 있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집에 있는 전기를 220V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펙티브 밸류라고 해요. 이펙티브. 즉 효과죠. 이펙트 하면 효과잖아요. 실효값이라고 그래요. 실효값. 그러니까 전기를 표현할 때는 순식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잘 이해를 안 해요. 그냥 편하게 220V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교류 220V, 뭐 교류 440V, 380V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한다? 이펙티브 밸류예요. 실효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표현할 때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시료값으로 많이 표현하죠. 근데 시료값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에버리지 밸류, 즉 평균값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 평균값으로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시료값, 이펙티브 밸류예요. 그건 무슨 효과냐?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평균값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해봐요. 평균값은 말 그대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 즉 이러한 주기적인 교류파의 평균값,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한다 보니까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 다시 말해서 정연파 교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파형이 이렇게 존재하죠. 한 주기죠. 근데 이걸 한 주기 면적 구하면 얼마가 되죠? 0이에요. 0.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에 대한 면적 VAV 값은 여기가 파이, 여기가 2파이예요. 그래서 한 주기 2파이분의 1에다가 인테그랄 0에서 2파이까지 여기에 대한 V라는 식이 있다면 그 V라는 식을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면, 적분하면 제로예요. 2파이를 하면 제로가 돼요. 왜? 파형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그럼 우리는 이거에 대한 평균값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0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평균값을 구한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면적을 구하는 것을 평균값을 구하는 건데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으면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남는 면적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여기 남는 면적을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다 채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물을 그냥 부으면 높이 떠있던 물이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평평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의 양은 똑같은 거예요. 쭈글쭈글한 봉투에 담겨있는 물을 평평한 곳에 부어놓으면 그냥 평평하게 펴지잖아요. 그래도 물의 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그게 평균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여기 있는 양 이쪽으로 여기 있는 양 채우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을 구할 때 요거까지 구하면 제로가 되니까 이런 주기적으로 변하는 파형에 대해서는 제로부터 파이까지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면적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게 적분이니까 t분의 1의 인테그랄 0에서 t까지 전압이 있다면 시간에 대해서 인테그랄 하면 그것이 평균값이다. 이게 이제 평균값의 정의예요. 자, 이해되겠죠? V, average valu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verage value에서 AV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시겠죠? mean square야. mean 평균이에요. mean square. 그래서 요게 이제 아까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표현할 때 이러한 파형은 VM의 사인의 세타잖아요. 사인의 오메가 t였고요. 요게 세타라고 하면 결국 적분하는 것은 VM 사인 세타 D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제로에서부터 파이까지만 적분하는 거죠. 그러면 VM은 상수로 나올 거고요.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고 제로에서 파이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파이분의 VM이 되고 사인 적분하면 뭐가 돼요? 사인 적분하면 이게 이제 적분이에요. 사인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적분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인을 적분하면 코사인 세타 되고 코사인 세타가 돼서 여기에서 정적분 제로에서 파이까지를 해서 세타에다 파이 넣고 세타에다 0 넣어서 빼기 하면 그게 2가 되면 요거 계산하면 2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적분을 해주면 심화 과정에서는 오케이 적분이 다 돼요. 그럼 적분도 하고 막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어렵다 그래요. 이 이야기 나오면 적분 뭐 어렵다 이래.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 이야기는 적분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면적을 구하면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적분하지 마세요. 사인 적분, 코사인 적분 이거 물론 기본 공식 알고 있으면 돼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보류해 두세요. 적분에 시달리지 말란 얘기예요. 따라서
적분하면 요게 2가 돼서 나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2VM이다. 그러니까 2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정연파 교류를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면 항상 이 값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이 값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연파 교류 한 번 적분하면 됐지 2번, 3번 적분할 필요 없죠. 항상 이러니까. 최대값이 100이라면 파이분의 2를 100에다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63.7%예요. 최대값의 정연파 교류에 대해서는 최대값의 항상 63.7%예요. 언제나 그래요. 정연파 교류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일정하니까. 일정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적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파형이 있어요. 이런 파형은 실제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만들면 되니까요. 이걸 갖다 우리는 트리거파라고 하거든요. 트리거파 만들 수 있어요. 실제 존재해요. 자, 이 파형의 한 주기는 몇 초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파형의 한 주기는 몇 초일까요? 잘 새겨 들으세요. 한 주기는 파형이 반복되는 걸 찾으면 되죠. 어디까지 반복이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톱니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여기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반복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주기는 얼마예요? 0.04예요. 반복되는 것까지. 그래서 이 파형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 63.7, 20이 최대값이니까 63.7 이렇게 곱할 수가 없어요. 0.637 이렇게 곱할 수가 없어요. 왜? 얘는 정연파가 아니니까. 그럼 얘는 적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파형을 우린 수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수식으로. 걔가 주어져요. 5의 10의 4승에 t의 마이너스 0.02의 값의 제곱으로 변하는 파형이다. 이게 이제 이런 트리거파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주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얘에 대한 우리 그 평균값은 어떻게 되냐. 실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주기는 0.04지만 면적을 구해야 되는 부분은 여기까지죠. 0에서 어디까지? 0.02까지만 구하면 되죠. 0.02부터 0.04는 파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그걸 수식으로 쓰는 거예요. 수식으로. t분의 1, 0.04분의 1. 인테그랄 0에서 0.02까지 적분해라. 무엇을? 5 곱하기 10의 4승에 t-0.02의 제곱의 값을 시간에 대해서 이걸 구하면 돼요. 이걸 구하면 돼요. 자, 이걸 구하면 얘가 얼마냐? 3.33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평균값이에요. 그게 답이에요. 야, 이런 거 적분하려면 참 힘들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힘들지 않아요. 왜? 여러분한테 제가 적분하는 얘기 안 했잖아요. 뭘 쓰면 되니까? 얘를 쓰면 되니까 얘를 쓰면 되니까. 적분을 하면 되니까. 적분 이렇게 적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적분을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t에다가 이걸 t에다가 넣고 빼기 요거 넣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값 빼기 2번 값이요. 대입해 가지고 1번 그 t에다 0.01을 넣고 빼기 또 t에다 0을 근데 여기 3승으로 바뀌었죠. 여기 제곱이니까 3승으로 바뀌어요. 적분식이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3승으로 바뀌면서 3분의 1을 해줘야 돼요. 그게 적분이야. 적분 공식이 그래요. 적분 공식이 원래 이제 t의 n승을 인테그랄 하면 기본 공식이에요. 이게 적분식인데 이것은 여기 t의 n 플러스 1승이 되고 밑에는 t의 n 플러스 1승 밑에는 n 플러스 1이 돼요. n 플러스 1이 돼서 분의 1이 되죠. 이것이 적분 공식이에요. 그리고 상수를 생겨요. 적분 상수가. 이게 이제 적분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인데 미분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t의 n승을 미분하면 미분은 이제 어떻게 표현하죠? dt분의 t의 n이라고 하죠. t의 n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n에 t의 n-1이 되죠. n-1. 그렇죠? 요게 이제 미분 공식이잖아요.
이거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미분식 공식, 이건 물론 이제 미분적분에 대한 기본 공식, 아주 정말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얘를 쓰라는 거죠. 얘를. 우리 적분하는 거 배웠죠. 이 식을 그대로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하는 방법.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큰 단추는 뭐 다 할 수 있으니까 작은 단추만 볼게요. 자, 적분이잖아요. 근데 먼저 주기가 들어가요. 분수. 분수 눌렀죠. 1 누르고요. 화살표 밑으로 내리고요. 주기가 0.04 누르고요. 다음에 화살표 옆으로 가죠. 적분. 됐습니까? 식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5, 10의 4승. 이거 이해됩니까? 누르는 방법은 뭐 눌렀어요? 5 곱하기 요거 눌렀죠. 10의 4승 누를 때. 그거 누른 겁니다. 여기다가 가로 열고 t 대신에 x 넣으라고 그랬죠. x는 여기 있어요. 여기. 요게 x인데 빨간색이니까 알파 누르고 눌러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0.02 요 가로 닫고죠. 거기에 몇 승이에요? 제곱 이렇게. 그리고 다식을 입력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곱하기를 안 했으니까. 그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화살표 오른쪽 누르면 0, 밑에 깜빡하니까 다시 오른쪽 누르면 위에 깜빡거리죠. 0.02. 자, 곱하기를 생략했어요. 는 눌렀어요. 나오네요. 10분의 3. 3.33이라는 얘기죠. 3분의 12. 3분의 12, 3.33이라는 거죠. 보세요. SD 한번 눌러보세요. 3.33이죠. 그 계산기로 눌러보면 얘는 얼마다? 3.33V라고 하는 평균값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안 쓰더라도 계산기에 대해서 식을 쓸 수만 있다면, 표현만 할 수 있다면 평균값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평균값 구하는 문제가 100점 중에 한 50점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들 적분 다 해야 돼요. 뭐든지 다 해야 돼.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그냥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문제가 최대값이 100인 사인파의 교류의 평균값은 얼마냐고 그래요. 최대값의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0.637VM이라고 그랬잖아요. 0.637VM은 파이분의 얼마예요? 2죠. 2를 3.14로 나누면 0.637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파이분의 2의 최대값이 100이니까 100 하면 얘가 우리가 원하는 값인 63.7V라고 하는 평균값이 나와요. 계산기 누르면 되니까요. 이게 답이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 문제 계산할 때 최대값이 사인이니까 100 사인의 세타인 것이 이거에 대한 순식값이다. 따라서 얘에 대해서 구해야 되니까 한 주기 파이분의 1이잖아요. 파이분의 1 인테그랄 제로에서 파이까지 100의 사인의 세타에 d세타를 해서 구해보니까 파이분의 100이 될 거고 상수 인테그랄 사인의 세타 d세타가 될 것이다. 사인의 세타 d세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파이분의 100에다가 사인의 세타를 구하니까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적분하니까 제로에서 파이까지가 되니까 이것은 파이분의 100에다가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의 0도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63.7V다. 그래서 답이 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물론 공부 잘해요. 엄청 잘해요. 자격증은 아니에요. 자격증은 아니에요. 학교 공부는 이렇게 하면 진짜 맞는 거예요. 자격증은 아니에요. 여기가 코사인이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요.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언제 이렇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냥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정연파 교리의 평균값 하면 결론은 이거예요. 이거예요. 여기 적분해서 사인 세타를 적분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야? 적분해보니까 이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연파 교류는 평균값이 이거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제가 뭘 요구하는지 이해하시겠죠? 자, 정연파 교류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파이분의 2Vm. 오케이, 그거예요. 여기서 Vm은 뭘 얘기하는 거죠? 최대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Vm은 뭘 얘기한다? 최대값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평균값이 이만큼이면 최대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요 보기들에다가 0.367을 곱하면 191이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Vm에다가 파이분의 2를 한 것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191이 나오면 돼요. 그러니 Vm은 얼마가 돼요? Vm은 191에다가 파이를 곱하고 뭐로 나눠줘?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거 계산하면 299, 300 정도 나와요. 그거 찾으라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적분 안 하고 요거 가지고 풀었고 요거 가지고 풀었잖아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우리는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다. 단 과정은 알아야 돼요. 과정. 아, 그래서 이렇게 됐겠구나라고 하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는 정연파 교류하면 정연파 교류가 왜 나오는지 필요 없고 정연파 교류는 실효값, 순식값, 최대값이 있고 그 평균값은 이겁니다. 순식값은 이겁니다. 실효값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얼마면 돼? 3분이면 돼.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기본 개념을 알고 왜 그런지를 알고 정리를 해보니까 글에 대해서 이거를 쓸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면 훨씬 더 공부가 재밌고 쉬워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